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연금저축펀드에 담고 싶은 ETF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ETF가 새로 나올 때마다 그 모든 종목을 편입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의 관리가 사실상 좀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새로운 종목을 너무 담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존 종목을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그 ETF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좀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전부터 좀 투자를 하고 싶었던 영역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괜찮은 ETF들이 출시를 하는 것 같아서 어떤 종목인지 저의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이 세상이 계속 변해왔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기술이라는 게 있었죠. 과거에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산업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생산성이 급속도로 좋아지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도입이 돼서 이동의 편리성이 압도적으로 이제 좋아졌고, 컴퓨터의 이제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일이 뭐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할 필요 없이 너무나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도 엄청나게 세상을 바꾼 이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이 정말 눈에 띄게 세상을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뭐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우리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그리고 어떤 산업과의 연계성도 너무나 다변화됐죠. 그래서 요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는 게 사실 엄청난 리스크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다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조그마한 이제 기계 안에 정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세상이 너무나도 바뀌었고요. 그 중간중간에 클라우드 기술 이런 것들도 업무 환경이라든지 어떤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었고, 지금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는 기술이 바로 AI인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조금 초기 단계다라고 이제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 AI 기술이 이미 상당히 파고들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어떤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필요 없다라고 해요. AI 프로그래머가 뭐 알아서 다 해주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기획력이나 아이디어지, 프로그래머라는 어떤 직군에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질 정도로 이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거를 쭉 보면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는 속도가 저는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이 도입이 되면서부터 이 경사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 같고, 앞으로는 이 AI와 그리고 우리가 멀지 않은 미래에 마주하게 될 이 로봇의 발전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 AI 기술의 그 끝에 있는 것은 로봇이라고 봐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섹터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사실 이제 로봇 기술은 이미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쓰고 있다라고 하죠. 뭐 공장이라든지 심지어는 물류 창고 이런 데서도 이제 로봇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번에 현대차가 미국에서 공장을 공개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공장과 비교를 했을 때 생산 대수는 비슷한데 인력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공장의 대부분이 로봇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의 모습을 좀 간접적으로 이제 보게 된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산업 현장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곳에서 로봇의 어떤 기술 발전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아직까지 우리 일상에서는 이 로봇의 발전을 막 이렇게 피부로 느끼기는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뭐 기껏해야 키오스크라든지 혹은 뭐 서빙 로봇, 요 정도로 우리가 로봇을 경험을 하는 게 전부인데, 시간 문제라고 보고 결국에는 어떤 로봇이 우리의 일상을 바꿀 것인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가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는, 스마트폰이 우리 인간의 이렇게 손에 들어오면서 정말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을 통해서 무엇을 또 제가 기다리냐면은 설거지를 진짜 대신할 수 있다든지, 빨래를 대신 접어줄 수 있다든지, 소소하지만 이런 것들을 로봇이
대체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 인간은 어떤 단순 노동에서는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미래가 불과 몇 년 전에는 좀 너무 먼 미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로봇 기술들,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어떤 움직임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생각보다 이게 멀지 않은 미래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딱 뇌리에 박히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생각하는 그런 로봇, 정말 가사도우미로서 충분하게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그런 로봇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려면은 1, 2년 안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지금부터 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최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섹터는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는 이제 섹터고, 그래서 ISA 계좌보다는 IRP나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 조금 더 이제 적합한 섹터이자 ETF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연금저축 펀드에 담았으면 하는 섹터로 이 분야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을까?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기업은 테슬라예요. 테슬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전기자동차 이제까지만 생각을 하시겠지만,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라는 로봇이 정말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지금 전기차가 자율주행에서 다른 기업들 대비 뭔가 압도적인 그런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테슬라는 라이다와 레이더 장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죠. 오로지 이 카메라 기술만으로 자율주행을 하는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은 어떤 비용적인 문제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기계가 복잡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술이 테슬라가 굉장히 압도적이죠. 지금 카메라 기술만으로도 미국의 그 FSD를 켜놓고 운전하는 걸 보면은 거의 뭐 한 95% 이상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것만 문제가 없으면 사실 100% 그냥 자율주행이 완성됐다라고 할 정도로 운전을 잘하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 기술이 로봇에 도입이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로봇도 결국에는 뭔가 사물을 만지고 그걸 옮기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카메라 기술만으로도 로봇이 팔을 뻗었을 때 여기까지 딱 정확하게 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테슬라가 굉장히 앞서 있고, 또 예전에 영상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날라오는 공을 이렇게 딱 잡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어떤 영상을 보여줬는데 브레이크 댄스를 추더라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 기술인가 할 정도로 처음에는 이게 가짜 영상 아닌가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실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이 움직임이 진짜 빠르게 우리 인간의 움직임과 거의 동일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중국에서 로봇이 이제 마라톤에 참여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 AI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피규어 AI라는 이제 업체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강점을 가진 기업인데, 아직 이런 회사들은 비상장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일부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를 만드는데 실제로 투입이 되고 있죠. 근데 이 로봇 분야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은, 테슬라가 좋고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좋고 뭐 이런 걸 알겠는데, 아직까지는 이 중에 어떤 기업이,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아니고 다른 기업이 또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 어떠한 기업이 과거에 애플이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바꾼 것처럼 어떤 이 로봇 분야에 있어서 대중화를 이끌 것인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예측이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테슬라를 찍었는데 전혀 다른 기업이 훨씬 더 압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로봇을 출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테슬라를 투자한 나는 투자 실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이 여전히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ETF인 것 같아요. ETF의 장점은 어쨌든 내가 그 안에서의 종목 선정을 내가 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거. 나 말고 나보다 훨씬 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로봇 분야에서 어떤 기업이 경쟁력이 있고 혹은 쇠퇴되고 경쟁에서 밀려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 찾아내서 포트폴리오를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상장한 코덱스와 이 라이즈의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가 처음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로봇 ETF였어요.
일단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과연 이 두 개 ETF는 어떤 점이 이제 다른가, 결국에는 구성 종목의 차이인데요. 상위 10개 종목을 이렇게 쭉 보면은 비슷한 종목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여기까지는 코덱스와 라이즈 똑같이 담고 있고,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도 이 두 개 ETF 모두 담고 있는 기업이죠. 다만 이 안에서 비중은 이 두 가지 ETF가 조금 달라요. 코덱스의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는 이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익숙한 기업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빅테크 위주의 기업들이라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AI ETF 혹은 빅테크 ETF 이런 것들과 좀 차별화가 살짝 떨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런 큰 기업들에 대한 포지션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라이즈의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는 코덱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구성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든지 테라나인, 그리고 이제 로크웰 오토메이션,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사실은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코덱스는 그 외 종목들도 뭐 알파벳, 퀄컴 이런 기업들로 이제 상당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안정감 측면에서는 요 코덱스가 조금 더 이제 좋아 보이고, 하지만 변동성은 조금 더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로봇 산업이 진짜 막 이렇게 발전을 할 때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 그 가능성은 이제 라이즈 거에 조금 더 높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 ETF 담긴 기업들의 개요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이 옵티머스라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테슬라의 계획은 이 옵티머스를 테슬라 생산에 투입을 한다라는 계획도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진짜 집에서 빨래를 접고 뭐 이런 가사 도우미 로봇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죠. 테슬라의 장점은 어쨌든 이제 자율주행에서 얻은 그러한 이제 기술력과, 그리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좀 각광받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엔비디아는 실제로 뭔가 이제 로봇을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아이작이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프로그램 혹은 뭐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와 iOS 이 두 가지 플랫폼이 가장 대중적이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노리는 게 이 아이작 플랫폼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작을 어디서 따왔나 했더니 이제 아이작 뉴턴, 여기서 이제 따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AI 칩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이제 선도적인 기업이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은 이렇게만 보면 사실 굉장히 생소한 기업인데 로봇 수술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마 이제 들어봤을 수술 이름인데 이 다빈치 로봇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로봇 수술로 유명하고 시장 점유율이 무려 80%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은 뭐 단순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빨래나 접어주고 이걸 사실 넘어서서 의료 쪽에서도 이 로봇 기술이 도입이 되면은 인간이 하지 못하는 그런 정밀하게 이제 수술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유증도 굉장히 많이 낮출 수가 있고, 그리고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테라라인이랑 로크웰 오토메이션 이런 기업들은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 솔루션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공장에 1000대의 이 로봇이 돌아다닌다라고 할 때 이걸 정확하게 오더를 내리는 그 솔루션도 굉장히 중요하죠. 로봇이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부품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여기까지 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고, 뭔가 중앙 컨트롤 역할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 관련 기업들도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기업들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로봇 관련 이야기를 해봤는데 AI 기술이 정말 미쳤다 이런 느낌이 딱 들 정도로 우리의 일상을 굉장히 빠르게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AI 기술이 너무 발전하고 있고 우리의 일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뭔가 빠르게 내 생활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이제 느끼는 계기가 뭐냐면은, 요즘에 너무 많은 분들이 쓰고 있지만 바로 이제 GPT죠. 지브리 사진이나 바꿔주고 그런 용도로 이제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일을 할 때 생산성 속도가
기존보다 빨라진 거죠. 그래서 이 추세대로 가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제 탑재가 될 거고, 아직까지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이제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면은 제가 꿈꾸는 그러한 로봇들이 도입이 되지 않을까. 예전에 이제 자동차가 가정마다 이제 한 대씩 도입이 되고 그럼으로써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가정마다 이제 또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역시도 굉장히 또 세상을 바꿀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중심에는 어떤 기업이 있을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선두가 돼서 끌고 갈지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라면은 그런 불확실성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분산 투자가 가능하니까, 내가 그동안에 로봇에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개별 종목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은 이렇게 코덱스와 그리고 라이즈에 있는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을 한다든지, 혹은 뭐 다른 로봇 ETF들이 기존에 조금 있었고 앞으로는 아마 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활용을 해서 이런 좀 장기적인 계좌, 연금저축 펀드 계좌 이런 데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구성을 하시면은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